잘 살기 위한 비밀을 모르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좋거나 용모가 뛰어나야 잘 사는 것일까? 머리가 잘 돌아가야지 잘 사는 것일까? 아니면 잘생겨야지 잘 사는 것일까? 아니면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나와야 잘 사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자격증을 많이 따야 잘 사는 것일까? 아니면 황소처럼 무작정 일을 많이 해야 잘 사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백이 좋아, 백. 누군가 뒤를 봐주는 백이 좋아.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잘 사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팔자가 좋아야 잘 사는 것일까? 팔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태어난 생년월일을 말합니다. 생년월일이 팔자입니다.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잘 타고나야지 잘 사는 것일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말한 예, 조금 아까 말한 예, 그 중에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뭐 공부를 잘해야 잘 산다라든가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 공부를 잘한다는 자체가 자기가 자기를 하기 싫은 자기를 이겨나간 거기 때문에. 아니면 특별한 다른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돈을 잘 번다고 하여 반드시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 이 연예인들 중에는 젊었을 때 돈을 아주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뒤에 가서 그 돈을 다 잊어먹고 결국은 폐인처럼 살다가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이 복권에 당첨돼요. 어떻게 복권에 당첨됐어? 1등으로 당첨돼가지고 많은 상금을 탄 사람 중에 말년에는 돈이 없어 폐인처럼 살다 간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번다고 해서도 결코 잘 사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평생 여러분들이 돈 걱정 없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부터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평생토록 돈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가슴에 깊이 새겨 넣으시면 여러분들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비밀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자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라보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목표가 없이 황소처럼 부지런히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잘 살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없는 노력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성과는 목표예요. 목표를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발전인 거지, 그 목표가 없는 성과는 성과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벌어봤자 소용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목표는 곧 성과이며 또 발전인 것입니다. 목표 지나가면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목표 하나하나를 달성해 가는 과정이 바로 발전인 것입니다.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어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만 하지 말고 일을 할 때는 항상 자기가 지금 바라보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노력도 일도 목표를 위해 하는 것이며, 노력하는 것도 또 일하는 것도 목표를 위해서 해야 돼요.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목표를 위해 하는 것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강한 싸이 파워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한 싸이 파워를 통해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싸이파워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끔 여러분들이 쓰는 영혼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지 싸이파워가 작동을 해요. 목표가 없으면 싸이파워가 할 일이 없어요. 여기서 싸이파워란 도달해야 할 목표를 현실에 끌어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목표는 있어. 근데 현실화가 돼야 돼요. 현실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루어지게끔 하는 힘은 싸이파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갖고 살다 보면은 싸이파워를 여러분들이 자연히 이해하고 싸이파워가 얼만큼 중요한 건지도 알고 싸이파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으면 싸이파워는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도달해야 할 목표는 반드시 지금의 현실에 맞추어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 자기 현실에 맞춰서 정하면 그런 목표가 되었질 않아요. 왜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난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목표를 낮게 잡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여러분들이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래서 날마다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녀. 그럼 여러분들이 목표는 뭐야? 나도 이제 택시 타고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도 차 사야 되겠다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목표를 낮게 잡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아주 낮게 잡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목표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그래프가 안 그려져요. 이 젊었을 때는 이 젊은 사람들은 좋은 집보다 먼저 좋은 차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들도? 이 젊었을 때는 좋은 차를 갖고 싶어요. 왜냐면 좋은 차는 일단 남이 보는 거잖아요. 타고 나가면. 그리고 자기도 편하고 좋고.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돈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왜냐면 최소한도 집값은 차값보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매우 큰 돈이 필요하지만 좋은 차는 그보다 먼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차는 저건 이 세상에서 아주 가장 좋다고 하는 차입니다. 그리고 저 집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부자의 집입니다. 저 집이. 여러분들 볼 때 뭐 별볼이 없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 집이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의 집입니다. 저게. 여러분들 뭐 어떻게 보면 좀 검소해 보이기도 하죠. 뭐 큰 빌딩이 아니에요. 로스차일드의 집입니다. 때문에 이럴 때는 먼저 좋은 차를 구입하여도 좋다는 뜻입니다. 집은 너무 멀어. 집 팔려면. 그러니까 먼저 갖고 싶은 건 차야. 그렇다면 좋은 차를 갖길 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갖고 싶은 것을 성취하면은 그 성취감이 자신감이 되어 더 큰 목표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차를 구입하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차를 구입하게 되고 목표가 점점 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역량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물론 좋은 집, 좋은 차고가 있어야 차도 안심하고 타고 다닐 수 있지만 그렇게 정석대로 좋은 집, 좋은 차고 이렇게 정석대로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성취욕도 중간에 떨어져서 처음에는 갖고 싶다 하다가 점점 잘 안 되니까 성취욕도 떨어져서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취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내 그대로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내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번 성취해서 한 번 목표를 정해서 그걸 성취하고 두 번 성취하고 세 번 성취하고 이렇게 성취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때문에 바라는 목표는 먼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또 택해라 그러니까 너무 그냥 집도 맨 처음에는 뭐 한 20평짜리 정도 이렇게 작은 집을 택해야지 처음부터 저렇게
로스차일드네 집 같은 거 저걸 내가 사야 되겠다. 이러면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의 지금 현 시점에서 같은 레벨이 아니라 그거보다 최소한도 5단계 정도 높은 것을 선택해서 성취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돈 얘기를 하면은 이 부자를 부르주아라고 비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자를 부르주아라고 하면서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대체로 격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격이 낮아서 세상을 아니 곱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의 그거를 자기가 부자의 그 부를 자기는 좋아해야지 그 부를 선택할 텐데 부를 아니 곱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자를 부르주아라고 그래요. 얼굴도 잘생기고 용모 또한 훌륭한데 이렇게 부르주아라고 아니 곱게 말하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빈티가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는 얼굴도 잘생기고 그다음에 용모도 훌륭한데 근데 어딘가 모르게 그 옷 입은 폼이나 아니면 몸에 밴 것이 빈티가 흘러요. 빈티 가루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부르주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가겠다고 영원히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결코 좋은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옷도 10,000원짜리만 사 입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빈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결코 좋은 제품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혼 안에 가난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영혼 안에 가난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가 오면 전부 다 밀어내버려요. 가난만 불러들여와요. 그러면 영혼은 가난을 자꾸 불러들여, 영혼 안에 가난이 가득 찼으면 그 가난을 자꾸 불러들여 결코 부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꼬질꼬질한 모습에 부가 들어올 리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가짐이고 몸이고 꼬질꼬질해요. 그런 모습에 부티나는 부가 들어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부가 피해가요. 그러니까 영원히 부를 차지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때문에 부가 몸에 배도록 좋은 옷이나 좋은 제품을 사용하여 그것이 몸에 배도록 하십시오. 좋은 옷을 입으면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어색합니다. 여러분들이 촌티나던 사람한테 갑자기 좋은 옷을 입혀봐요. 그럼 옷하고 사람하고 떠요. 무서워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 좋은 옷을 맞춰서 입고 좋은 옷을 입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 여러분들의 몸이 좋은 옷하고 오라가 맞게 됩니다. 그러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 좋은 옷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좋은 옷이 몸에 배도록 하십시오. 그건 결코 사치가 아니에요. 그게 부로 가는 길이에요. 아셨죠? 이 바라보는 목표를 할 수 있으면 과분하리만큼 설정해서 달성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시계 같은 것도 밤늦게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만 찾은 사람은 뭐 몇천만원짜리 시계라 그러면 시간 잘 맞으면 되지 뭐하라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천만원짜리는 틀립니다. 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때는 이때의 과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과분하리만큼 설정에 달성해보라는 그 과분은 헛된 사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비해 현실이 과분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상황에 비해서 현실이 과분하다는 그런 과분이지 사치를 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몸에 밴 다음부터는 싸구려 옷을 입어도 그 싸구려 옷이 부티가 날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싸구려 옷만 입어도 부티가 나요. 싸구려 옷처럼 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원래가 빈티나는 사람은 싸구려 옷을 입으면 벌써 옷 자체가 끄질끄질해 보여요. 똑같은 옷인데도 달라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 바라보는 목표는 반드시 실현 가능한 정도로 택해야 합니다. 실현 가능한 정도라지 또 너무 높은 걸 바라보면 안 되죠. 지금 걔 한 달에 겨우 얼마 벌지도 못하는 그런 길바닥에서 잠자면서 그런 노숙자 정도 되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100억짜리 빌딩을 사겠다 이러면 과분해서 그건 또 안 되죠. 그 사람은 먼저 자기가 자기 집으로 살 수 있는 것 하다못해 6, 7평짜리라도 집을 먼저 살려고 해야죠. 거지처럼 길바닥에서 살다가 길바닥만 전전긍긍할 거 아니라 이제 나도 내 집을 사야 되겠다고 또 뭐 5평짜리 집이라도 먼저 살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현 가능할 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현 가능한 정도라는 것은 이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는 차라리 마음이 해낼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현 가능한 정도라는 건 내가 5평짜리 정도 살 수 있다. 그런 그 마음이 해낼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현 가능한 정도예요. 내가 저 정도는 할 수 있다. 라는 그 영혼이 말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한테서. 그걸 선택해서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은 이 바라보는 마음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라보는 마음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그 상황을 선택하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과분할 정도의 현실도 마음에 자신감이 있으면 그것은 실현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해낼 수 있다고 마음먹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없어도 여러분들 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지만 사력을 다해서 라고 하는 사력이 있습니다. 죽을 사자 심력자예요. 사력. 이 사력이라는 것은 죽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사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 하더라도 라는 의미에서 자의식의 염려를 뛰어넘어 한다는 뜻입니다. 사력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난 못해 그건 너무 무리야 난 못해 그걸 뛰어넘는 게 사력이에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의식을 뛰어넘는 게 사력입니다. 자의식의 염려를 뛰어넘어 한다는 뜻을 사력이라고 합니다. 현실을 위해서 또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자의식의 염려를 뛰어넘어 하는 그런 극복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일어선자예요. 이게 진정한 일어선자입니다. 싸워 이긴 자예요. 자기 자의식하고 싸워 이긴 자. 이게 사력입니다. 한마디로 자의식의 염려를 죽이고 자의식이 염려하는 그 염려를 죽이고 영원히 해내는 생명력과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사력은 어떤 고난도 뚫고 지나갈 막강한 자신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터득한 사람은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걸 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상식을 넘어서 그런 것도 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 하고자 하는 목적만 설정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또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안 좋다고 하여 바라는 꿈 또한 초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꿈 또한 초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꿈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했어요. 우리는 날개가 없어요, 새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끝내는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예. 비행기가 있기 전에 사람들한테는 기적이죠, 기적. 그러면 그 상황을 벗어날 탈출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꿈 또한 없으면은 탈출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꿈은 곧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벗어날 탈출구인 것입니다. 꿈은 곧 안 좋은 상황을 벗어나는 탈출구인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벗어나는 탈출구가 바로 꿈입니다. 때문에 과분할 정도로 높은 것을 바라봐도 된다는 뜻입니다. 과분할 정도로. 사람이 난다라는 건 과분한 거죠.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날아요? 그런 과분할 정도로 높은 것을 바라봐도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처해 있는 현실을 망가뜨릴 정도로 무리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바라보는 목표, 그것은 곧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날라서 공중을 날라고 싶다. 그리고 사력을 다해서 될 수 없다는 그 자기의 자의식을 죽여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게 바로 사력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이파워가 작동합니다. 될 수 있는 걸 다 끌어와요. 중력도 알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돈 걱정 없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예. 여러분이 돈 걱정 없이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를 갖고 일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일도 할 맛이 나요. 일도 하면 갈 곳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주어진 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일만 하면은 피곤해요. 뭐 성과가 없어요. 그럼 자식들이 원망해요. 자, 두 번째 비밀은 황금률입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은 거의 잘 모릅니다. 이 우주는 이 뻗어나가는 에너지 70%와 끌어당기는 에너지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요, 이것이. 뻗어나가는 힘 따르고 끌어당기는 힘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파동, 그걸 파동이라 그래요. 뻗어나가니까 파동. 그리고 끌어당기는 에너지는 입자를 뜻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입자가 뭉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7대 3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우주하고 달라서 우주는 그렇게 생겼는데 70%가 파동이고 30%가 입자지만 우리는 이미 입자입니다. 입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하고 달라서 끌어당기는 기운 70%와 뻗어나가는 기운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0%가 점점 약해지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는 것은 그게 젊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젊음이 없어진다는 건 끌어당기는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약해져서 끌어당길 힘이 전부 다 놓아버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죽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주처럼 영원히 살 수는 없고 또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약해지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물건이 지금 이렇게 단단하게 있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게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뭉쳐있는 힘이 점점 약해지면 얘는 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흩어져서 망가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 능력이라고 하는 생명력은 무한히 쓸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생명력을 무한히 쓰는 것이 아까 전편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를 향해서 하는 그 힘이 바로 능력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바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흥망성쇠는 살아있는 에너지, 즉 생명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무리하면 망하고 우주의 황금률을 지키면 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황금률을 안 지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망하냐 흥하느냐는 그 답은 황금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돈을 잘 번다 그래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을 못 번다 그래서 그들보다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최종 승자는 바로 황금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가짐과 상관없이 우주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주가 원래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보다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 돈을 빌려주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친구가 빌려달라는데 당연히 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 빌려주는 것이 자기 자존심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들 가운데는. 그래서 같은 친구라는 그런 존재감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무리할 정도로 많이 빌려주면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 도와준다 그래도 다 도와준 다음에 나중에 자기 집도 다 뺏기고, 그리고 평생을 이제 몇십 년 동안을 그걸 또 갚는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것은 우주의 황금률을 모르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인 것입니다. 그 황금률을 여러분들이 알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남한테 빌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남한테 빌리지 않고 자신이 해결해야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친구한테 빌리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빌려서 하면은, 친구한테 빌려서 하면은 그 친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안 생겨요.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한테 빌리는 사람은 그 돈이 크면 클수록 결국 갚지 못하고 끝내는 친구와 의의가 깨져서, 이 의의가 깨져서 헤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친구의 사정하고 상관없이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 의의가 깨지지 않습니다. 내가 빌려준 만큼만 줬을 때 친구가 그거 가지고 난 살 수 없다, 난 죽어야 된다, 먹을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밥은 먹여준다고 하십시오. 죽을 수는 없잖아요. 밥을 먹여준다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지도 지 영원히 살 길을 찾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건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빌려준다고 하면 그 친구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오히려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야박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과 친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선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런 정신을 갖고서 돈을 벌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 푼도 없는데 돈을 벌면 한 푼도 없는 가운데서 번 돈의 70%는 예금을 하고 저축을 하고 생활비는, 나머지 30%를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없어서 그게 안 된다 하면 영혼은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가능한 한 70%를 저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작은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영혼의 각오만 있으면 어느새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1년이 지났는지 1년 반이 지났는지 어느새 여러분들은 70%씩 딱딱 저축을 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만 강하게 먹으면 말입니다. 이렇게 돈을 꾸준히 모으면 그 70%를 안전하게 이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돈이 여러분들을 또 먹여 살려주게 됩니다. 물론 그 돈을 사업 등에, 안 해본 사업 등에 무리하게 사용하면 그 돈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묶어놓고 묶은 돈이 돈을 벌게끔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돈은 어디까지나 우주의 황금률에 의해 보존되어야지 주식 등으로 잘못 사용하면 본인한테는 무리가 되어 날아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렇게 살아가면 평생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한 경제 위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누리며 사는 삶을, 이렇게 안전한 경제 바탕 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모두 누리면서 사는 삶을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쓰시다 고노스케입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내셔널 전자가
마쓰다 고노스케 회사입니다. 일본의 마쓰다 고노스케는 그런 것을 도락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락, 길도자 즐거울 낙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면서 사는 삶을 도락이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주의 도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주의 도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그게 도락이에요. 아셨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도락이 되는 것입니다. 돈 걱정 없이 잘 사는 비결 2가지는 이렇게 원하는 목표를 설정해 성취하는 삶과 또 우주의 황금률인 7대3의 원칙을 수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해서 하나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그것하고 또 하나는 우주의 황금률인 7대3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 걱정 없이 잘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우주의 비밀을 지켜 모두가 건강하게 부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도락을 즐기도록 하십시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